유튜버들이 뭐 당원도 아니고요. 뭐 일부 당원들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원이네요. 김어준 씨는 당원은 아닌데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야 대표들이 이런 유튜버들의 어떤 힘을 얻어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뒤에는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는 또 당원들이 되신 상태고요. 네. 실제로 여야 대표가 좀 휘둘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여야 옛날처럼 뭐 삼김 씨처럼 본인들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말과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 대통령이나 리더들을 보면 본인의 개인의 카리스마보다는 사실상 어떤 당원이나 지지층,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노사모라는 이제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예. 소위 우리나라에 이제 팬덤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딸이라는 게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윤어게인이라는 이제 그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고 자 이러다 보니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네. 빌려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정청래 대표 그동안 늘 비주류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왜 됐을까요? 저는 김어준 씨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정청래 대표 당 대표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 이제 1.5선이에요. 어떻게 당 대표 됐을까요? 결국은 그래도 재선이라고 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 뭐 제가 좀 해서 네. 근데 전한길 씨나 뭐 고성국 씨 이분들 지지가 없었으면 본인이 뒤집어서 김문수 후보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어떤 이 입김들이 영향이 강한 겁니다. 특히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아니 내일 내가 경찰 출두하는데 우리가 있으면 나한테 와야지 왜 청와대 가냐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본인이. 예. 뭐 그런 거 보면서 뭐 취소했나 뭐 이런 이야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또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뭐 하는데 아무런 징계를 지금 못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본인의 중심과 지지층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 힘만 너무 빌리다 보면 이거 참 정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한 전한길 씨 모습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뭐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리한 이렇게 정치적 압박, 전한길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진실 알리지 마라,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한길도 조사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이재명도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말고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이재명도 재판받아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은 좀 붙여야 될 텐데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전한길 뉴스라고 해서 본인도 기자다 이렇게 기자증을 달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이고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출석 때 워딩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뭐 기자증 달고 왔는데 기자증이랑 기자분들 뭐 여기도 기자분들 계시지만 예. 기자분들은 무슨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을 봐서 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선발해서 언론사가 기자증을 만들고 거기서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한길 뉴스라는 거 본인이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기자증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언론사에서 자기가 기자증 만든 거예요, 그냥. 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자라고 하면 최소한 확인된 팩트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분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한 건 아닙니까? 네.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조 원을 만들어 가지고 싱가포르에 숨겨놨다.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현상금 10만 달러 걸면 나설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사실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근거도 없이 얘기하고 언론 탄압이라뇨. 언론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맞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증거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증거도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한 사람의 명예를 저렇게 훼손하고 있으면 저게 기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자라고 하면 사실관계 증거 다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써야죠. 예. 그걸 비판하고 그걸 억압하면 그건 언론 탄압이 될 수 있지만 전환기 씨가 했던 말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기자증 달고 와서 아무리 얘기한들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의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생각도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